안녕하세요. 이상심리학 제4장 성격장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심리학에서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은 목차를 살펴보면은 1. 성격장애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2. 성격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성격장애란 성격 특성이 부적응적이며 경직되어 있고 심각한 기능장애나 주관적인 고통을 유발할 때만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살펴볼 것은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격장애의 핵심적 양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DSM-5에 따른 DSM-5에 따른 성격 특성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격 장애를 설명하는 책에 앞서서 성격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지요. 성격이란 사고, 감정, 행동에서의 지속적 양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말합니다.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여 성인기에는 하나의 고정된 양상으로 굳어지게 되며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마다 독특한 적응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격장애란 성격, 즉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지닌 지속적이고 일정한 특성에 의해 일상에서의 적응에 주요한 기능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DSM-5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성격 특성이란 광범위한 사회적, 개인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각하고 관계를 맺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고정된 방식입니다. 이 성격 특성이 경직되어 있고 부적응적이며 심각한 기능장애나 주관적인 고통을 유발할 때만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장애의 핵심적 양상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권에서 기대되는 방식, 즉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특히 타인과의 방식, 즉 타인과의 인간관계 형성 방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지속적이며 고정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입니다. 성격장애 환자들에게서는 정신증과는 달리 퇴행적 행동이나 사고장애 혹은 정동장애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신경증에서처럼 과장되고 고착된 방어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장애 환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맞추어 외부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환경 번응적인 특성과 증상을 자아의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아 용납하는 자아 동조적인 특징이 증상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 장애를 설명하는 체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에서의 분류 체계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DSM-5에서는 인지, 정동, 대인관계의 기능, 충동 조절 중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 양상을 보일 때 성격 장애로 보며, 이러한 지속적으로 고정된 양식이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양식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속되며 발병은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DSM-5에서는 성격장애를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A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A 집단은 이상하고 괴이하며 사회적으로 엉뚱하고 고립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서 여기에는 편집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B 집단은 아주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성을 보이는데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C 집단은 쉽게 불안해하고 근심이 많으며 무서움을 잘 느끼는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서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가 포함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 하나 이상의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반사회성 또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악화된 유형으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불신, 지나친 과민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동 양상이나 대인관계를 알아보는 것에서 편집성 성격장애를 할 수 있고요. 인지양식, 정서 표현을 알아봅니다. 자기 지각과 주요 방어 기제를 또 알아보고요.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알아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DSM-5에 대해서의 진단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인들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하는 등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여러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면 편집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1. 충분한 근거도 없이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 2.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집착되어 있다. 3.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4. 사소한 말이나 사건 등을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키려 하거나 위협적인 숨겨진 의도로 해석한다. 5.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모욕, 상해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않는다. 6. 타인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즉시 화를 내거나 반격한다. 7.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정절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다.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을 보이는 기분장애 혹은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정신분열증의 발생 이전에 지니고 있던 성격 특성이 위에 제시된 진단 기준에 없으면 진단 기준에 맞으면 병전이라고 가로 안에 써줍니다. 예를 들면 편집성, 망상성 성격장애,
하고 가로 안에 병전이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자기애성, 반사회성 또는 강박성 성격 장애가 악화된 유형으로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불신, 지나친 과민성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화를 잘 내고 타인에게 적대적이며 조소나 기만, 배신 같은 것에 지나치게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밀접한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속임과 공격에 과민해져서 사소한 것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동 양상행에 대해서는 늘 자신을 방어하고 주변을 경계합니다. 이들은 실제 위험이 있든 없든 지나치게 과민한 상태이고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약하고 열등한 것이라 여길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외부의 영향과 통제에 완강히 저항을 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대인관계에서 까다롭고 늘 시비조이며 도발적입니다. 타인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계속 확인하고 숨겨진 의미와 동기를 살핌으로써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것은 타인을 향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보고 자신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이같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지양식을 살펴보면은 인지양식은 회의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의심과 의혹이 많고 냉소적이며 평범한 사건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타인의 동기를 의심하고 때로는 피해망상을 갖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신뢰가 부족한 편집성 성격은 지각, 인지, 기억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떠한 증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편집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망상적인 인지구조를 더욱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 정서 표현을 살펴보면은 까다롭고 화를 잘 내고 냉정하고 사소한 것에도 의심하는 경향 때문에 유머는 찾아볼 수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항상 타인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증거를 찾느라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지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편집성 성격 장애는 투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사소한 결점이라도 쉽게 알아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늘 시기하고 적대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편집성 성격 장애는 얕잡아 볼 수 없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방어 기제로는 편집성 성격 장애는 대하기에 가장 불편하고 힘든 성격 장애 중 하나입니다. 늘 의심이 많고 적대적인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두 가지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먼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과 동기를 억압하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 다음 그러한 특성이나 동기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투사를 하고요. 투사는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방출하게도 합니다. 더욱이 적대적인 동기를 타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타인을 학대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즉, 투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부인하고 방출시키는 도구인 동시에 타인을 향한 공격성 또는 보복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네, 두 번째로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은 편집성 성격장애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활성화 수준과 에너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기질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성격 특성과 양육 태도가 편집성 성격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의 부모는 그 자신이 강한 분노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불합리한 부모의 엄청난 분노에 짓눌려 성장하면서 자신을 자신의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누적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혹하고 학대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학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만이 결정의 주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며 부모나 사회의 통제는 거부하고 대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방식을 발달시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지각한 환경의 위협에 적절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증가된 긴장을 적대감, 망상 등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분열성 성격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수동적, 이탈적 성격 유형으로 정상적인 내성적 성격의 병리적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동양상, 대인관계를 알아봅니다. 또 인지양식, 정서 표현을 알아보고요. 자기 지각과 주요 방어 기제를 알아봅니다.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 DSM-5의 진단 기준은 A.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양상과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제한된 감정 표현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고 다음 중 4개 혹은 그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면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1.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즐기지도 않는다. 2.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3. 다른 사람과 성경험을 갖는 일에 거의 흥미가 없다. 4.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활동에서만 즐거움을 얻는다. 5. 직계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다. 6.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해 보인다. 7. 냉담, 고립 혹은 단조로운 정동을 보인다. B. 장애가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하는 기분장애, 기타 정신장애 혹은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경과 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신경과적 또는 다른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수동적, 이탈적 성격 유형으로서 정상적인 내성적 성격의 병리적 형태입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에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처럼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냅니다. 우표 수집과 같은 취미생활이나 동물 사육, 기계 조립 등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주된 특징은 비사교성으로 대인관계에 무관심하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행동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은 무기력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활기가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행동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말은 느리고 단조로우며 의사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 면에서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며 타인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에게만 관심을 갖고 친구들이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감정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소극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대감이나 거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욕구를 지각하는 데에서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단 토론 같은 자리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으며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아주 피상적인 수준으로 참여를 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인지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거의 내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존적 사고나 정서를 경험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지적으로 빈곤하며 고차적이고 의미 있는 인지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과정은 모호하고 사고와 대화 패턴은 산만하기 때문에 쉽게 탈선됩니다. 네 번째로 정서 표현을 살펴보면 정서적 표현에서 광범위한 결함을 보입니다. 정서 표현은 단조롭고 황폐하기까지 합니다. 행복, 슬픔, 깊은 분노조차도 경험할 수 없어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불만도 없으며 타인에 대한 온정이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지각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스스로를 편안하고 내향적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해하고 사람들과 동떨어 지내는 것에 별로 불만스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야심이나 경쟁에도 무관심합니다. 여섯 번째, 주요 방어 기제를 살펴보면은 이들은 주지화를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주지화는 그들의 정서와 대인 경험을 지극히 사실적인 용어로 기술하려는 경향입니다. 주지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적, 정서적 사건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며 정서적 표현을 유치하고 미성숙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지화는 분열성 성격장애 환자에게 환경과 정서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성 성격장애 원인에서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의 일부 측면은 유전되는 생물학적인 결함에 기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설은 대개 정신분열증의 생물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고찰이 요구됩니다. 분열성 성격 발달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잠재적인 생물학적 요인의 하나는 변연계와 전두 피질에 위치한 도파민성 후시냅스 수용기의 증식입니다. 그 결과 과도한 억제 기능으로 빈곤한 인지활동과 제한된 정서 행동이 야기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에 있는데요. 이들의 가정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 패턴을 모방하게 되는데, 가혹하고 냉담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대인관계도 병리적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상관없는 타인들이고 단지 동거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적 부적절성, 무감각, 무감동, 대인 친화감, 결여 등의 뿌리 깊은 습관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가족들이 싸우지는 않으나 애정 표현은 결여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있고, 그것 또한 극히 형식적입니다. 대화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적 행동의 필수 조건인데요.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 없이는 타인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화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최초의 장이 바로 가정인데, 따라서 가족 내의 대화 패턴이 이렇게 단편적이라면 적절한 의사소통의 기술의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단편적 대화는 역기능적인 대화 방식 중 하나인데, 완전한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일부만 표현하면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학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양식은 대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으로도 유사한 패턴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대화 패턴은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분열형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